어떤 기다림은 지금 생각하면 참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그때의 나는 온 마음을 다 걸고 있었다. 누군가는 주말 아침에 늦잠을 자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고 말하겠지만 내게 90년대의 주말 아침은 잠을 더 자는 시간이 아니라 눈을 더 빨리 뜨는 시간이었다. 평일에는 그렇게도 일어나기 싫어서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이던 내가 토요일이나 일요일만 되면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떴다. 아직 해가 완전히 높이 뜨지도 않았고 집안 공기도 차갑고 조용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만큼은 벌써 한낮처럼 분주했다. 왜냐하면 그 아침에는 꼭 기다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고 다시 보기도 없었고 놓치면 그걸로 끝인 날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짧은 방송 시간을 위해 아침 전체를 설렘으로 채우곤 했다. 그 시절 주말 아침의 만화 영화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건 한 주를 견디게 해주던 보상이었고 어린 내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달려가 닿고 싶어 하던 작은 축제였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행복했고 화면이 켜지기도 전에 가슴이 뛰었고 그 시간이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말은 평일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안다. 그 설렘은 단지 만화를 기다리던 설렘이 아니라 나만의 세상이 잠깐 열리는 시간을 기다리던 설렘이었다는 것을. 평일의 아침은 늘 비슷했다. 늦잠과 씨름하고 학교 갈 준비에 쫓기고 허둥지둥 책가방을 챙기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주말 아침은 달랐다. 그 아침은 해야 할 일보다 먼저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고 서두름보다 먼저 기대가 있었다. 나는 눈을 뜨자마자 시간을 먼저 가늠했다. 지금쯤이면 아직 이른 건지 아니면 곧 시작할 시간인지 혹시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나 놓칠 수 있는 건 아닌지 괜히 마음이 바빠졌다. 벽시계 초침 소리도 크게 들렸고 텔레비전이 있는 거실 쪽이 유난히 멀게 느껴지기도 했다. 누워있는 척하면서도 귀는 계속 예민해졌다. 부엌에서 나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 방문 너머로 들리는 가족들의 움직임, 창밖에서 어렴풋이 들려오는 동네 소리까지 모든 것이 마치 만화 영화 시작 전의 배경음처럼 느껴졌다. 주말 아침의 공기는 평일보다 느슨했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더 팽팽했다. 오늘은 어떤 만화가 나올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시작 장면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다. 누가 먼저 텔레비전을 켜두면 반갑기도 했지만 괜히 다른 채널이 틀어져 있으면 조바심이 났다. 나는 그 짧은 시간의 주인이 되고 싶었다. 아무 방해 없이 아무 일도 끼어들지 않고 오직 그 프로그램만을 위해 주말 아침이 흘러가기를 바랐다. 어린 마음이란 참 단순해서 그 작은 바람 하나가 이루어지면 세상이 전부 내 편이 된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집 거실은 지금처럼 넓고 환한 공간이 아니었다. 조금 낡은 장판 위에 상이 놓여 있고 벽 한쪽에는 큼직한 텔레비전이 무게감 있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 텔레비전은 가족 모두가 함께 바라보는 창문 같은 것이었는데 평일 저녁에는 뉴스나 드라마가 그 창문을 차지했고 주말 아침만큼은 그 창문이 온전히 아이들 쪽으로 열렸다. 나는 그게 참 좋았다. 세상이 잠깐 나를 위해 방향을 바꾸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텔레비전 앞에 너무 가까이 앉지 말라는 말이 익숙할 만큼 나는 늘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자리로 다가가고 싶었다. 좋아하는 장면을 놓칠까봐
인물들의 표정을 더 잘 보고 싶어서, 화면 속 세계에 조금이라도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무의식처럼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만화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그 짧은 시간에는 광고조차도 중요했다. 언제 끝나고, 언제 로고가 뜨고, 언제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오는지 나는 거의 몸으로 외우고 있었다. 광고가 길어지면 괜히 초조했고, 예고 화면이 스쳐 지나가면 마음이 더 커졌다. 지금은 손가락 한 번으로 수백 개의 영상을 넘기지만, 그 시절에 나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채널 하나를 바라보며 세상 누구보다 진지하게 기다릴 줄 알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불편함이 오히려 설렘을 더 키웠다.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이어서 더 소중했고,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어서 더 집중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믿는다. 기다림이 컸던 시절의 즐거움은 쉽게 소비되는 즐거움보다 훨씬 오래 마음에 남는다는 것을. 주말 아침의 집 냄새도 나는 아직 선명하게 기억한다. 막 지어진 밥 냄새와 국 끓는 냄새, 세수하고 나온 가족의 비누 냄새, 어딘가에서 스며드는 햇빛 냄새 같은 것들이 다 섞여 있었다. 바깥은 아직 완전히 분주해지지 않았는데 집안만 천천히 살아나는 시간, 그때의 공기는 묘하게 포근했다. 나는 만화 영화를 기다리며 아침밥을 먹기도 했고, 숟가락을 쥔 채 자꾸만 거실 쪽을 돌아보기도 했다. 혹시라도 시작 장면을 놓칠까봐 마음은 식탁에 있지 못했다. 그래도 그 아침의 풍경은 이상하게 잘 어울렸다. 김이 오르는 밥그릇과 화면, 속 선명한 색들, 엄마의 부지런한 손놀림과 내 조급한 시선, 가족들의 느린 아침과 내 빠른 심장이 한 공간에 함께 있었다. 어린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아주 귀한 장면이었다. 누군가는 신문을 보고, 누군가는 빨래를 개고, 누군가는 아직 졸린 얼굴로 앉아 있는데, 그 한가운데서 나는 작은 세계 하나를 기다리며 반짝이고 있었다. 주말 아침의 만화 영화는 나 혼자만의 즐거움 같았지만, 사실은 온 가족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던 풍경이기도 했다. 누군가 특별히 챙겨주지 않아도 그 시간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나는 그 자리를 믿고 기다릴 수 있었다. 그 믿음이 참 컸다. 매주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생각보다 큰 안정이었다. 세상이 늘 변덕스럽지만은 않다는 것. 어떤 행복은 약속처럼 돌아온다는 것을 나는 그 아침마다 배웠는지도 모른다. 만화 영화가 시작되면 거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조금 전까지는 평범한 집이었는데 음악이 흐르고 화면이 움직이는 순간, 그곳은 내 마음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장소가 되었다. 나는 그 짧은 오프닝부터 놓치고 싶지 않았다. 처음 장면이 열리고 익숙한 그림체가 나오고 좋아하던 인물들이 등장하면 그 순간만큼은 한 주 내내 쌓였던 답답함이나 지루함이 한 번에 풀리는 것 같았다. 학교 숙제도, 월요일 걱정도, 어른들이 말하는 사소한 규칙들도 잠시 멀어졌다. 그 시간 동안 나는 그냥 어린아이로 충분할 수 있었다. 아무것도 잘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와 비교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충만해질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감정이 참 순수했다. 이 만화를 왜 좋아하는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누가 더 많이 아는지 겨룰 필요도 없었다. 그저 재미있고 설레고 웃기고 슬프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떤 장면에서는 눈이 커지고, 어떤 장면에서는 숨을 멈추고,
어떤 결말에서는 괜히 허전해졌다. 그 짧은 감정의 파도들이 매주 내 안을 지나갔다. 그리고 그 파도 덕분에 내 어린 시절은 조금 더 풍부해졌다. 나는 텔레비전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아주 먼 곳까지 가 있었다. 때로는 하늘을 날았고, 때로는 모험을 떠났고, 때로는 낯선 세계에서 친구를 만나기도 했다. 아무 데도 가지 못하는 주말 아침에도 나는 화면 덕분에 어디든 갈 수 있었다. 그 자유로움이 참 좋았다. 그 시절 만화 영화는 단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주말 아침이 지나고 나면 그 여운은 하루 종일 남아 있었다. 오프닝 음악이 머릿속에 맴돌고 인물들의 표정이 떠오르고 다음 회차가 벌써 궁금해졌다. 가끔은 공채 귀퉁이에 좋아하는 장면을 흉내내어 그려보기도 했고, 색연필로 어설프게 비슷한 분위기를 내보려 애쓰기도 했다. 어린 나는 그 세계를 단지 소비한 것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조금씩 따라 해보고 싶어 했다. 멋진 주인공처럼 강해지고 싶었고, 귀여운 캐릭터처럼 사랑받고 싶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어쩐지 오래 남았다. 지금 돌아보면 그 만화들은 재미만 준 것이 아니었다. 내가 아직 잘 몰랐던 감정의 이름들을 조금씩 알려주었다. 우정이 뭔지, 용기가 뭔지, 기다린다는 게 어떤 일인지, 누군가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것들을 나는 의외로 만화 영화 속에서 먼저 배웠다. 어른들은 그 시간을 단순한 놀이로 보았을지 몰라도 내게는 분명히 마음이 자라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나는 주말 아침에 그 짧은 시청 시간이 더없이 귀하게 느껴졌다. 그건 그냥 빈 시간을 채우는 오락이 아니라 어린 나를 조금씩 키워주는 비밀스러운 시간 같았다. 그리고 그 시간은 너무 짧아서 더 애틋했다. 짧기 때문에 더 붙잡고 싶었고, 짧기 때문에 다음 주를 다시 기다리게 만들었다. 어쩌면 설렘이란 늘 충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모자라서 더 커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만화 영화가 끝나고 나면 주말 아침의 빛깔도 조금 달라졌다. 조금 전까지는 세상이 오직 그 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는데, 방송이 끝나는 순간 현실이 다시 천천히 돌아왔다. 거실은 다시 평범한 거실이 되었고, 엄마는 하던 집안일을 이어갔고, 나는 괜히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끝났다는 아쉬움 때문이기도 했고, 방금까지 내가 머물렀던 세계에서 쉽게 나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어떤 날은 아쉬움이 너무 커서 다음 프로그램까지 멍하니 보고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허전함조차 나쁘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주말 아침의 만화 영화는 늘 짧았고, 그래서 늘 끝이 빨랐다. 하지만 그 짧은 끝은 오히려 하루를 환하게 물들였다. 기분이 좋아져서 청소를 하다가도 콧노래가 나왔고, 밖에 나가 놀면서도 방금 본 장면이 떠올랐고, 점심을 먹을 때까지도 마음 한쪽이 계속 들떠 있었다. 하루 전체가 그 몇십 분 덕분에 다르게 시작되었다. 나는 그게 참 신기하다. 요즘은 하루 종일 볼거리가 넘쳐나는데도 마음이 쉽게 채워지지 않는 날이 많은데, 그때는 겨우 한 편의 만화 영화만으로도 하루가 충분히 반짝였다. 결국 행복이라는 건 양이 아니라 밀도였는지도 모른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 얼마나 온전히 기다렸고 얼마나 깊이 받아들였는가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90년대의 주말 아침은 바로 그런 밀도를 가진 시간이었다. 돌아보면 그 설렘의 절반은 만화 영화 자체보다도
기다리는 과정에 있었다. 정해진 시간까지 마음을 모으고 혹시 놓칠까봐 서두르고 시작 전에 광고까지 견디고 오프닝 음악이 흐르는 순간 환하게 열리는 그 감정 전체가 하나의 의식처럼 이어졌다. 요즘처럼 원하는 것을 즉시 선택하고 바로 재생하는 방식과는 전혀 달랐다. 그때는 기다림이 필수였고 기다림이 있었기에 시작도 더 눈부셨다. 지금의 나는 많은 것이 편리해진 세상을 살고 있지만 가끔은 그 불편함이 그립다. 쉽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더 간절했고 다시 돌려볼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집중했고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화면을 본다는 감각이 있었기에 더 깊이 기억되었다. 아마 그래서 90년대의 주말 아침은 단순한 개인의 추억이 아니라 한 세대의 공기처럼 남아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같은 음악을 기억하고 누군가는 같은 캐릭터를 기억하고 누군가는 시작 직전의 초조함까지 똑같이 떠올릴 것이다. 각자의 집은 달랐고 각자의 사정도 달랐겠지만 그 아침의 설렘만큼은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 공통된 감정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다.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것의 의미는 어쩌면 거창한 사건보다도 이런 사소한 기다림 속에 더 진하게 남는 것 같다. 다 같이 같은 시간에 웃고 같은 장면에 숨죽이고 끝난 뒤 같은 허전함을 느꼈다는 사실이 나를 이상하게 위로한다. 그리고 그 설렘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더 또렷해졌다. 그때는 그냥 당연한 주말 아침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안다. 그것이 다시 오지 않는 장면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주말 아침이라고 해서 누구나 같은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같은 시간에 같은 채널 앞에 앉지도 않는다. 각자 다른 화면을 보고 다른 취향을 따라 흩어지고 보고 싶은 것은 언제든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편리하고 넓어진 세상이지만 가끔은 너무 쉽게 흘러가서 마음 깊이 박히지 못하는 것도 있다. 반면 그때의 주말 아침은 작고 단순했지만 이상할 만큼 오래 남았다. 차가운 바닥에 감촉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던 것을, 방송 시작 전에 미묘한 정적, 첫 장면이 나올 때의 반가움, 끝나고 난 뒤에 싱거운 허전함까지 그 모든 것이 한 편의 긴 필름처럼 내 안에 보존되어 있다. 나는 나이를 먹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추억은 대단한 날보다도 반복되던 소박한 행복 속에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매주 돌아오던 주말 아침, 늘 비슷한 시간, 늘 비슷한 설렘,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씩 자라던 나. 그 모든 것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나는 90년대의 주말 아침을 떠올릴 때마다 단순히 만화 영화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의 나 자신을 함께 만난다. 세상이 아직 크고 낯설었지만 좋아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벅찰 수 있었던 작은 나를 말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가끔 묻는다. 내가 진짜 그리워하는 것은 그 만화 영화일까? 아니면 그것을 기다리던 내 마음일까? 아마 둘 다일 것이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그때의 나를 가장 사랑스럽게 만들어주던 그 설렘을 그리워하는 것 같다. 아무 계산 없이 기뻐할 수 있었고 작고 정해진 행복 하나를 위해 일주일을 견딜 수 있었고 시작도 끝도 분명한 시간을 누구보다 소중히 받아들일 줄 알았던 마음 말이다.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훨씬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절처럼 맑게 기다리는 일은 드물어졌다. 그래서 더 그립다. 90년대의 주말 아침 만화 영화를 기다리던 그 설렘은 사실 화면,
속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의 빛이 가장 또렷하게 켜지던 순간이었다. 그 빛은 너무 순해서 쉽게 눈에 띄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니 내 어린 시절 전체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의 마음에도 비슷한 아침이 남아있다면 나는 그 기억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잠깐뿐이었지만 분명히 행복했던 시간, 기다림만으로도 가슴이 뛰던 시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환해지던 시간 말이다. 어쩌면 우리는 그 시절의 만화 영화를 다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걸 기다리던 자기 자신의 눈빛을 다시 만나고 싶은 건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그 눈빛이 지나간 시대를 여전히 아름답게 만드는 마지막 이유일 것이다.